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필수 한자성어 150개 익히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자성어 쉽고 재미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먼저 한자성어를 하나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마간산, 중구난방, 중과부적, 지피지기, 진퇴양난, 천고마비, 천신반고, 청산유수, 청천벽력, 청출어람, 타산지석, 탁상공론, 파안대소, 파죽지세, 풍수지탄, 풍전등화, 학수고대, 허심탄회, 허장성세, 형설지공, 호가호위, 호연지기, 화룡점정, 희로애락, 호사다마. 자, 여기까지 150번까지 제가 지금 불러드렸고요. 126번으로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마간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마간산은 저와 좀 인연이 있다 싶은 한자성어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6학년 때 방과후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고사성어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칠판에 적혀있던 한자성어고요. 선생님께서 나와서 설명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이 한자성어를 설명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복습하실 때는 이 제가 설명한 거를 그대로 상기하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 한자성어를 누군가에게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세요. 여러분,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많죠? 지금 막 순식간에 떠올랐죠? 네.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게 맞습니다. 아주 소중한 인생을 일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나와요. 나 자신으로부터 길이 나옵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훌륭한 길들을 만들기 위한 그 근원, 여러분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만큼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적을 떠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한다고 믿으시고 하나하나 해나갈 때 그때 성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거를 꼭 믿으시고요. 왜 공부를 하는가? 이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오늘 설 연휴 첫날 아침인데요. 사실 망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녹화하고 있어요. 원래 7시 50분부터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저도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 함께 성장하십시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마간산. 달릴주입니다. 여러분이 달릴주 한자 보시면 요 밑에 있는 요거요. 이게 이렇게 생긴 한자입니다. 그칠지고요. 그칠지, 스탑, 멈추세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이런 모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릎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잘 생각이 안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거 자체가 발이에요. 이렇게 네, 발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네, 막 달려나가요. 그리고 말마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요. 보이십니까? 여기 있는 게 말의 갈기예요. 막 달려나갈 때 그 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게 말의 튼튼한 다리입니다. 말이 곧게 서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거라고 해요. 히히잉하고 그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볼간인데요. 가만히 보십시다. 여기 이 눈목 보이시죠? 눈목. 이렇게 눈목. 이 눈의 모습을 본단, 눈목 말입니다. 네, 눈목. 그리고 여기는 요거 말이에요.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뾰로병. 자, 이렇게 네, 손수입니다. 손수. 손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보는 거예요. 고전시가 중에 이수로 가액하고라는 말이 나중에 나와요. 이수로 가액하고. 손수. 로써. 손으로써 이마 액자입니다. 이마에 대는 겁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본다라는 의미, 그리고 매산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산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 대충대충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겠죠?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 말 위에서 산을 보면 나무 하나, 꽃 하나, 풀 하나 보이지가 않겠죠. 네, 주마간산 대충대충 보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중구난방. 무리중입니다. 입구 어려울 난 막을 빵. 무리중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게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이거 피혈 아니에요? 피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피혈이 아니고 맞는데요. 근데 여기서의 어원이 이렇게 해가 있었다고 해요. 여기 어원이 이거 아니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네. 요거 뭔지 아시겠나요? 잘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사람인입니다. 여러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여러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 대중, 백성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니 그 다음에 입구 우리가 이제 벌어진 입의 모양 생각해 보시고 어려울 난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새 추자죠. 정말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진흙근자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진흙근. 네, 진흙에 빠진 새. 파닥파닥 나가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난 또는 잡기 어려운 생각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을 빵자인데요. 왼쪽에 있는 요 한자가 사실은 이렇게 생겨서 그 언덕 부자이고요. 요게 이 막을 방자인데 이제 모가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본딴 게 아니라 이게 뭐를 닮은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게 농기구를 본딴 거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잘 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언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덕을 농기구로. 왜? 막기 위해서. 뭔가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막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한번 해석해 봅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입으로 막 뭐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막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조세희님의 조세희 소설가의 그 난쏘공이라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에 보면 하루아침에 날벼락,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된대요. 그럼 여기 살던 그 사람들,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우리들 어떻게 하란 얘기냐고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이런 장면에서 중구난방 이렇게 공부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막 한 번에 말을 하면 막기가 어렵다. 이렇게. 다음 갑니다. 중과 부족입니다. 무리중자 또 나왔고요. 무리가 적으면 대적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적을 과자는 이게 집입니다. 집 안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본딴 거라고 해요. 혼자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본딴 거라고 합니다. 집에 사람이 좀 많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뭔가 적다 또는 좀 약하다. 그리고 이제 남편을 잃고 혼자 된 과부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 이미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대적할 적자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한자가 밑동 적자라고 합니다. 밑동, 뿌리 부분, 밑동, 뿌리.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많이 나오는데요. 요게 치다, 칠 복자입니다. 탕탕 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요, 이 밑동 뿌리를 볼 때 여기 밑에 있는 요게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옛꽃자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래된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렇게 뿌리 깊이 박힌 뭔가 원한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싸우는 적을 상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대적할 적자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리가 적으면 대적하기가 어렵다. 많은 수의 적을 상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피지기입니다. 알지, 접히, 알지, 몸기입니다. 알지라는 한자는요. 왼쪽에 있는 요게 화살입니다. 화살이 슝 날아가는 그 속도, 빠르죠. 그 속도로 입구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는 게 확실해야 아는 게 많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는 게 확실해야 빨리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다라는 의미 또는 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다. 그리고 접히인데요. 여러분 이거 왼쪽에 있는 거 이것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조금 걸을 척자입니다. 걷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요게 가죽피자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길이 있는데 가죽이 이제 겉에 있잖아요. 그래서 길의 바깥쪽으로 걷다. 그래서 저기 여기가 아니라 저기 저쪽 저거 이런 의미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that 이런 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적이는 거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피자를 이게 가죽 피자니까 피라는 음만 따온 거야 라고 보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걷는 건데 길의 끝으로 걷는 거야. 이런 끝에 저기 이런 의미로 가져가시고요. 몸기는 의견이 정말 분분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한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몸을 구부린 모습이라 보기도 하고 또는 이 새끼줄을 꽃 모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끼줄이 뭐냐면요. 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훨씬 정확한 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저의 강점입니다. 제가 시골 사람이라서요. 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으시는데 지푸라기를 두 손으로 막 이렇게 비비셨을 뿐인데 지푸라기 있잖아요, 여러분. 지푸라기 비볐을 뿐인데 이게 정말 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 그래서 보고서 뭐지? 하면서 깜짝 놀랐던 내 새끼줄은 그 지푸라기를 이렇게 꼬아서 만든 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몸기는 사실 이게 뭐냐면 몸기는 제 생각에는 그 뒤에서 하겠지만 요 한자가 뭔가를 끌어당기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를 끌어당기는 모습이라면 유추해서 이것도 내가 뭔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배움을 끌어당기고, 물론 옛날 사람들은 먹는 게 중요한 해결거리였기 때문에, 고민거리였기 때문에 음식을 끌어당기고, 지식을 끌어당기고, 지혜를 알아가는, 뭔가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달팽인가요? 네, 아니고요. 네, 이렇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럼 해석해 봅니다. 저 상대를 알면, 저 상대, 그 적을 알고, 나를 안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말하죠. 지피직이면 백전백승. 근데 원래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피지기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 전쟁 상황에서 온 말이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게. 근데 여러분 자신도 알아가셔야겠죠. 네, 넘어갑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역시 전쟁 상황입니다. 진격하라. 네, 진격해야 돼요. 근데 후퇴는요, 후퇴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진격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두 가지의 어려움, 그 모두의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나아갈 진짜 보시면요, 이 왼쪽 아래에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죠. 물러날 때에도 이것이 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쉬엄쉬엄 갈 착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 가다라는 의미에 우리가 좀 강렬하게 기억해 봅시다. 뭔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자, 답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답하셨죠? 너무 많이 나오죠? 잘했습니다. 네, 새 추자입니다. 이게 나아가는 모습인 게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해석이었는데요. 새는 앞으로만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는 앞으로만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새가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네이버 한자사전 고맙습니다. 네. 나아가는 모습이고요. 물러날 퇴자는 여기 들어가는 요 한자가 사람이 이렇게 굽신굽신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런 모습. 네, 이런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본딴 거라고 하니까요.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는 두 량자는요. 이게 멍에라고 하네요. 그 말의 등에 씌우던 건데요. 이게 두 마리 그 말의 뒷모습이에요. 그래서 말 두 마리. 말 두 필이 마차를 끄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 하니까 한 쌍,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한 쌍. 그걸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나중에 무게의 단위로도 이제 쓰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개다. 짝꿍. 근데 두 개인데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그 똑같은 두 개에서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어려울 난자, 네, 어려울 난자, 진흙근자, 세주자에서 진흙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 또는 잡기 어려운 새라고 방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진격하기도 어렵고 후퇴하기도 어렵다라는 말은 사실 전쟁 상황에서 온 말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퇴양난이라든지 좀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말로 고립무원이라든지 고립무원, 사면초가 이런 식으로 같이 어우러져 쓰이고 있습니다. 같이 비슷한 말들이에요. 자, 갑니다.
천고마비입니다. 하늘천 노풀고 말마 살찔비입니다. 자, 사람이 있습니다. 팔을 쫙 벌리고 있네요. 그 위에 있다라고 해서 하늘이 높이 있죠. 사람 위에. 그래서 하늘이 된 거고요. 노풀고자는 자, 요게 지붕을 형상한 거고요. 이게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의 모습 같지 않나요? 그래서 높게 지은 누각, 높게 지어진 누각을 그린 것 해서 높다라는 의미. 그리고 말만은 생략할게요. 방금 했던 거니까. 그리고 살찔비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요거 달월. 근데 이게 육달월자라고 해서 고기를 다른 말과 결합할 때는요. 고기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네, 신체 부위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고기라고 해서 요게 요 옆에 있는 요게요. 원래는 이런 모양새였다고 해요. 이런 모양새. 그래서 뭔가 당기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당기는 모습. 그래서 고기를 당겨서 먹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탐, 먹는다라는 거지만 욕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식탐으로 이제 막 먹으면 살찌겠죠? 네, 그래서 살찐다라는 의미. 정리할게요. 고기를 내 쪽으로 당겨서 막 먹는 모습 생각해 보시고요. 네, 살찐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럼 해봅니다. 하늘이 높고 말은 살찝니다. 그만큼 하늘이 맑아서 노푸르게 보이고 온갖 곡식이 말만 살찌겠습니까? 온갖 것들이 풍요로워지는 그 계절 가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천신만고 가볼게요. 일천천, 매울신, 일만만, 쓸고인데요. 여기에 일천천을 보면 이게 사람 인자의 모습, 사람인을 예전에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 획 하나를 그어서 네. 그래서 사람 수가 1000명이다. 사람의 그 수가 1000명이다. 에서 왔다고 하고요. 매울신자는 이게 우리가 신라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어떤 도구의 모양을 본딴 거라고 해요. 근데 이 도구가 이 노예의 몸에 노예다라고 표시하는 그 문신을 새기던 도구라고 합니다. 문신을 새기던 도구.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예의 모습, 그리고 문신을 새기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고생한다, 고생하다, 어떤 맵다, 이런 모습을, 네, 이런 의미를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생스러웠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만만자입니다. 이게 원래는 전갈의 모습을 본딴 거라고 해요. 전갈. 정말 그렇지 않나요? 위에가 전갈 집게 같고. 그런데 이제 전갈의 의미는 아니고요. 이거를 숫자가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상을 본뜨기가 어려워요. 1만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1만, 숫자 1만이라는 숫자 1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그냥 빌려오는 걸 가차라고 합니다. 어쨌든 1만만. 그리고 쓸고인데요. 여러분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많이 오늘 나올 텐데요. 이게 풀이 돋아나는 모양, 풀이 돋아나는 모양, 풀초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이게 옛 고자인데 이 고라는 소리만 따왔다라고 보시고요. 이 풀이 되게 맛이 쓴 풀이었나 봐요. 그래서 맛이 쓰다. 맛이 쓰다. 근데 맛이 쓰다는 건 고생을 의미한다라고도 보시면 돼요. 지금 방금 했던 그 맵다라는 게 고생과 연결되고 쓰다라는 것도 고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가지가 맵고 10,000가지 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또는 1000번 맵고 10,000번이 쓰다라는 말은 온갖 고생을 그냥 다 겪었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산유수입니다. 푸를 청 매산, 흐를유 물수입니다. 이 푸를 청자를 보시면요. 이 밑에 있는 게 화분의 모습이에요. 원래 그 글자를 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화분에서 뭔가 돋아나는 그 싹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싹이 이렇게 나는 모습이구나. 그 푸른 싹. 이렇게 해서 맑고 뭔가 푸르고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산이 푸르다 이런 건가? 끝까지 볼게요. 그리고 흐를 유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산은 이렇게 산의 모습을 본딴 거. 그리고 흐를 유는 왼쪽에 이렇게 물수가 있어요. 요거 많이 나옵니다. 물수. 그리고 이 위에는 요 한자가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요. 참고로 잠시만요. 요거 지워주고 참고로 이 한자가요. 기를 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관련돼 있어요. 위에는 이 한자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흐르는 물살에 아이가 흐르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엄마 뱃속에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아기를 잘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이 양수와 함께 응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
어쨌든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흐를 류. 밑에 있는 요것만으로도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수입니다. 이 물이 이거요.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본딴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푸른 산이 있습니다. 푸른 산에 그 흐르는 물입니다. 막힘이 없겠죠? 막힘이 없습니다. 막 졸졸졸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말을 썩 잘할 때, 말을 정말 잘할 때 청산유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청천벽력입니다. 푸를 청자, 하늘천, 벼락벽, 벼락역. 이거는 우리가 방금 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벼락벽인데요. 여러분 두 개 다 보시면 위에 이렇게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비가 내릴 때 생기는 자연현상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 밑에 있는 요 한자는요. 이 피할 피자 또는 임금 벽자인데 이 벽이라는 소리만 따왔다고 해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요게 우리가 이게 지나다, 지날력 그래서 역사 할 때 이제 이거를 쓰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여기서는 소리만 따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와 관련해서 벼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벼락은 순 우리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벼락벽, 벼락역이니까 이게 순 우리 말이고 한자어로는 병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슷한 말로 번개라든지 비슷한 말로 우울해, 천둥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것들의 어떤 경계가 너무 궁금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벼락, 병력은 그 영어로 lightning이라고 합니다. lightning. 네. 그리고 번개는 그럼 뭐냐? 번개는 대기 중에서 정전기가 팍 방출되는 거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지상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 가까이에서는 이제 벼락 이렇게 이런 모습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소리가 나면 천둥입니다. 우르르 쾅쾅쾅쾅. 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이제 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합쳐서 다 우레라고 합니다. 우레는 순우리말.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벼락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 푸른 하늘의 벼락이 지금 푸른 하늘의 병력이 그래서 맑게 갠 하늘에 치는 날벼락이다. 너무 뜻밖의 갑자기 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이 변고가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사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청출어랑 가겠습니다. 푸를 청자 날출, 어조사어, 쪽남입니다. 여러분 푸를 청자 생략하고요. 날출. 네, 날출은 이게 위에 있는 요게요. 위에 있는 요 모습이 이게 발의 모습을 본딴 거라고 하고요. 이 밑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그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위에 이렇게 발이었어? 발이 이렇게 나가는 거네? 나오는 거네? 해서 나가다, 떠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조사 어자는요. 요게 어원이 되게 재밌는 게 까마귀 이게 원래 이게 아니라 까마귀 오자였다고 해요. 까마귀가 까까기 우는 소리에서부터 네. 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다 안 쓰이고 지금은 어조사 말을 도와주는 어조사로서 뭐뭐에 또는 뭐뭐에서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쪽남인데요. 쪽남 잘 보시면 위에 풀이 있습니다. 풀. 이게 풀이 돋아나는 모양을 본따서 요거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풀. 그리고 밑에는 요 한자는요. 이 보다, 볼 감이에요. 감이 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밑에 거는 소리로만 관여된 거니까 상관없이 이제 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쪽이라는 풀 이름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쪽이라는 풀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푸른색, 뒤에서부터 특이하게 해석을 했어요. 사실 예전에는 천연 염료라고 해서 풀에서부터 색깔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푸른 색깔. 근데 자, 제가 이렇게 풀을 그려볼게요. 이 풀이 이렇게 있는데 이 풀에서 이 풀도 푸른색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푸른색을 취했는데 이제 물감을 취했다고 합시다. 그릇에다가 담았어요. 여기서 물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푸른색과 이 뽑아낸 푸른색을 비교했더니 글쎄 이 뽑아낸 푸른색이 더 짙더라, 더 진하더라, 더 낫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의미가 확대가 된 게 스승에서부터 선생에게서부터 이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더 뛰어날 때 또는 선배보다 후배가 뛰어날 때 보통 이제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밑에 있는 말로만 막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선이해.
먼저 이해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들을 반복해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후 반복입니다. 네, 이해도 안 되는데 막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깨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쉬운 이해 과정을 먼저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갑니다. 타산지석. 달을 타, 매산, 갈지, 돌석입니다. 달을 타자는요, 왼쪽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고요. 요게 어조사 야자인데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 뱀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뱀사자. 뱀과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요, 이거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사람이 이게 어조사 야자니까 사람이 좀 달라. 야야야 다르다. 죄송합니다. 네. 사람과 뱀은 다르다. 여기서 온 거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산에 있는 갈지는 가다라는 의미 없이 이제 어조사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면서 다른 산에 있는 돌입니다. 이 돌석을 잘 보시면 요게 요렇게 되는 게 산기슭 엄자예요. 이렇게 산기슭에 동글동글한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산의 돌입니다. 근데 이거는 의미 해석이 더 중요해요. 그 돌이 어쨌는데 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옥석을 가리다. 어떤 게 옥이고 어떤 게 돌인지 가리다 이런 의미인데요. 옥은 보물입니다. 보석이에요. 옥하고 그 돌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요게 훌륭한 거라면 석은 뭔가 안 좋은, 좋지 않은 단점 이런 의미로 가져가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다른 산에 돌이 있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눈에 보이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험담하거나 뒷담화하거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좀 나를 수양하는 데 도움이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본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나를 수양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다시 한번요.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데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왔다. 이렇게요. 자, 갑니다. 탁상공론입니다. 탁상공론, 높을 딱, 윗상, 빌공, 논할론인데요. 높은 데 위에서 비어있는 논의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현실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그 탁자 위에서, 책상 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비어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론이라든지 그런 정책, 그런 논의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높을 탁자 보시면 이게 위에 있는 게 점복자고요. 점복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해가 땅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아침 조자인데요. 근데 이 경우는 요거가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그물이래요. 그물을 탁 쳤지만 잡을 수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그래서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는 그 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빌공자는 이게 뭔가 이렇게 뚫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구멍입니다. 구멍을 내고 있는 거예요. 구멍혈. 그리고 이게 장인 공자인데요. 그 장인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도구를 생각해 보세요. 도구로 구멍을 막 뚫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비게 되겠죠. 그래서 비어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 또는 구멍 이렇게 해서 이 비어있는 구멍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마음에도 씁니다. 그 마음이 좀 공허하다라고 하고요. 또는 마음이 좀 헛되다, 뭔가 헛된 일인 것 같다, 허무해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할론자는 왼쪽에 말씀 언자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둥글다, 둥글윤자인데 그 예전에는 주간이라고 해서 대나무에다가 글을 썼어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주간을 모아놓은 모습을 본딴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모아놓은 그런 모습, 둥글게 말이죠. 네, 그래서 둥글윤자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둥글게 모여서 말하는 건가? 이 말씀 원자가 붙어서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요. 그래서 논할론자입니다. 어쨌든 이 경우 높은 탁자에서, 높은 곳 위에서 비어있는, 좀 아래로 내려오세요. 네, 비어있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의논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겠죠. 네, 다음 갑니다. 파한대소입니다. 깨뜨릴 파자인데요. 왼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돌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가죽피자입니다. 그래서 가죽피. 근데 사실 이 가죽피라는 게
이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 한자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도 돌을 벗기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깨다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깨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깨뜨릴 파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일을 망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자, 돌을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낫 안자인데요. 낫이 정말 될 낫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쓸 만큼 이렇게 쓰는 한자인데요. 이 낫은 얼굴입니다. 또는 체면. 제가 염치가 없어서 할 때 그 염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얼굴이에요. 그리고 큰데 사람이 크게 이렇게 팔다리를 벌리고 있고요. 웃을소자 밑에 있는 게 아이예요. 아이가 막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눈 같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해봅니다. 얼굴을 깨뜨린다라는 건 뭐냐면 얼굴을 쫙 펴면서 얼굴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럴 정도로 크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웃으셨나요? 네, 한 번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우리가 크게 좀 파한대소 합시다. 네, 한바탕 크게 웃는 웃음입니다. 파죽지세 하겠습니다. 깨뜨릴 파, 대죽, 갈지, 형세세입니다. 대나무가요, 잘 안 깨지잖아요. 근데 이게 대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가 여기서 탁 내리쳐가지고 옆으로 쫙 이렇게 대나무가 깨지는 그런 형세입니다. 그런 형세. 여기에 그 밑에 힘력자가 들어가 있고요. 힘력자 그리고 위에 있는 이 한자가 뭐냐면 심을 예자입니다. 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나무가 이 심어진 나무가 자라나는데 밑에 힘이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쭉쭉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나무가 작은 묘목이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겠죠. 그런 형세, 그런 모습, 어떤 힘찬 모습 이런 모습으로 형세, 어떤 기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가 한 번에 탁 깨질 것 같은 대나무를 깨트릴 때의 그런 기세란 뜻으로 그 세력이 강대해서 대적할 상대가 없음. 그런 기세. 여러분 기선제압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도 기세 중요합니다.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일어나서 자, 씩씩하게 인생을 걸어가 봅시다. 풍수지탄입니다. 바람풍인데요. 이게 바람풍이 봉황새를 본뜬 모양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왠지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봉황이 막 날아오르면서 바람이 있는 모습이지만 왠지 이게 이제 뾰족해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웃으면서 네. 바람이 막 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상상하게도 되고요. 봉황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나무 숫자인데요. 나무 숫자. 여러분 이게 왼쪽에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붙기 이전에도 이 나무가 붙기 이전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한자 눌러도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요 한자가 요게 묘목이라고 해요. 묘목.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게 사실 이제 손에서 온 건데요. 손으로 묘목을 심는 모양이라고 해서 요게 세울 주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나무를 지금 심어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럼 나무가 자라나겠죠. 그래서 나무수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가로수죠. 나무 숫자 쓰인 거고요. 갈지 탄식할 탄자입니다. 여러분 그 탄식할 탄자 왼쪽에 보시면 요 한자가 사실은 뭐냐면요. 이런 한자가 있지 않아요? 이런 한자 요게요. 우리가 앞에서도 했는데 어려울 난자예요. 이 왼쪽에 있는 한자는 어려울 난자의 약자입니다. 약자. 생략해서 나타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게 하품 흠자예요. 하품.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어려움으로 아휴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바람이 나무에 부는데 그걸 보고 하는 탄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궁금해서 좀 더 찾아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한자거든요. 네.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효도 못한 걸 후회한다. 아니, 바람이 나무에 부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지죠. 여러분 나무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서는 이 이파리가 지는 것을 어쩌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이걸 이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에도 바람이 불어서 뭔가 쎄하게 바람이 불어서 이 부모님 생각하는 거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돌아가셔서 어떡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풍수지탄할 때 반드시 여러분 그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무에 부는 바람을 딱 보면서
탄식을 하는데 부모님께 잘할 걸.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네, 부모님께 잘하셔야 돼요.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지는 알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더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정말 이 후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그래서 고전 시가에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런 일이 많았던 거죠. 많이 나오고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좀 구분하셔야 될 게 맥수지탄입니다.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지탄 이렇게 공부하면 둘 다 탄식이네 이렇게 공통점만 보이는데요. 차이점을 보시면 나무에 바람 부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맥수지탄은 보리가 빼어날 수 막 잘 자란 거예요. 옛날에 여기는 막 흥성흥성거리는 번화가였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수지탄하고 풍수지탄은 정말 많이 나와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풍전등화입니다. 바람풍 앞전 그리고 등등 불화인데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언제 꺼질까요? 큰일 납니다. 이거 언제 꺼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꺼질까요? 이게 아니고 언제든지 꺼질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앞전자가 좀 재밌는 게요. 여기는 이게 사실 원래는 그 배의 주자였다고 해요. 배의 주자. 원래는 배주자. 네. 원래는 잠시만요. 필순이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배주. 배가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출항을 하는 거죠. 갑시다.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다 이렇게 해서 앞전이고요. 등등 왼쪽에 불화자 들어가 있으니까 불의 이미지로 연상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학교 갈 때 등교한다라고 하시죠? 이게 오를 등자입니다. 오를 등. 예전에 음식을 이제 제사에 바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음식을 들고 올라가는 모습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게 뭔가 바치는 모습을 꼭 이걸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서 바치는 모습.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면 이게 오를 등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이제 불로 이렇게 밝히는 그런 모습, 등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란 말은 존망. 이게 존망이 계속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없어지느냐가 달린 위급한 처지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네,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학수고대입니다. 학수고대의 학자를 보시면 왼쪽에는 요게요. 고상할 학자라고 해요. 고상하다. 뭔가 학하면 고고해 보이지 않나요? 새 조자가 오른쪽에 붙었고요. 그래서 고상한 새, 하얀 그 학을 생각해 보시고 이 학이 두루미과의 새입니다. 그래서 두루미, 학 이렇게 보통 혼용해서 같이 이제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이 학의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게 그 선비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런 얘기가 사전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고고한 모습. 그리고 머리 숫자입니다. 여러분 머리 숫자 지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자 위에는 요거요. 뿔 같지 않습니까? 뿔. 그리고 그 밑에는 요거. 이거 뭡니까? 눈입니다. 눈.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짐승의 뿔과 눈을 가리키는 거라고 해요. 와, 그럼 이거 짐승의 머리를 특징을 형상화한 거네요. 그런데 원래는 짐승의 머리, 동물의 머리에서 온 건데 사람의 머리. 그리고 그 집단에서도 그 머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단에서도 우두머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쓸 고자는 위에 풀초자 들어가 있는 거 오늘 했던 한자 성어고요. 쓰다 이거고요. 그리고 기다릴 대자가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거 자꾸 나오죠. 걷다 조금 걸을 척자입니다. 걷다. 그런데 이제 어디로 걸어가냐면 요거 절사자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아마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절사자인데요. 근데 이게 불교가 중국에 도입되기 이전에는 관청을 의미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관청의 일 처리가 좀 많이 느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관청은 일 엄청 빠르죠. 네, 주민센터 가보세요. 선생님 하시면서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갈 때 기다릴 걸 각오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갑니다. 학이 긴 그 목 있잖아요. 그 긴 머리, 머리가 긴 게 아니라 그 긴 목을 늘어뜨리고 몹시 쓰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안타깝게, 간절하게, 힘들게 기다리는 모습 학수고대였습니다. 다음 갑니다. 허심탄회입니다. 빌허, 마음심, 평탄할 탄, 그리고 품을 회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평탄할 탄자가 어떤 의미가 있다, 평탄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너그럽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음을
마음을 비워서 너그럽게 다 그냥 푸는 것들을 얘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다, 너그럽게 푸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비워내듯이 편하게 다 얘기한다 이런 의미예요. 거리낌 없이. 자, 빌허자 한자 보시면요. 이 밑에 있는 요게요. 요게 언덕 구자의 변형이라고 해요. 언덕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기 언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꼬리. 네. 호랑이가 어흥 하면 다른 동물들이 막 도망을 가겠죠. 여기가 싹 비겠죠. 그래서 비다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음심자는 심장의 모양을 본딴 거라고 우리가 했었고요. 그리고 평탄할 탄자는요. 이 왼쪽에 있는 흙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흙의 의미.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건요. 이게 그 땅 위로 해가 솟아오르니까 새벽 단을 가리키는 건데 단이라는 소리만 가지고 온 거니까요. 이제 흙을 평평하게 다지다. 근데 너그럽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품을 회자 보시면 왼쪽엔 유한자 정말 많이 쓰이죠. 마음심을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품을 회자는 사실은 이게 위에 눈목이고요. 눈목.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옷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점이 눈물을 원래 형상한 거라고 해요. 눈물을 형상한 거다. 그 눈 밑에 떨어지는 눈물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옷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쉽사리 내어 보이지 않는 눈물, 슬픔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품다 이렇게. 근데 허심탄회는 그러한 품었던 생각들을 다 비워내다, 솔직하게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장성세 빌허 바로 또 나왔고요. 베풀 장자인데요. 이게 좀 재미있는 한자인 게 요게 활의 모양을 본딴 활궁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길 장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화살을 팽팽하게 막 당겨서 멀리 쏜 거예요. 멀리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멀리 퍼뜨리다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베푼다라는 것도 뭔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멀리 그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거고요. 네, 크게 이렇게 베푸는 거. 그리고 근데 사실 베풀 장자가 안 좋은 걸 베푸는 의미로도 있어서 크게 떠벌리는 모습도 있어요. 뭔가를 베풀어 주는 건 좋은 건데 크게 막 떠벌리는 모습도 있다. 그리고 소리성자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요게 석경이라는 악기의 모습을 본딴 거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요게 칠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를 땡땡땡 치는 건데 밑에 귀까지 있어서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리랑 관련된 게 맞구나. 소리. 그리고 형세세자는 아까 오늘 했던 건데요. 위에 있는 게 심다, 심을 예자요고요. 심다. 그 밑에 게 힘력자여서 심은 것이 이렇게 힘차게 자라는 그런 모습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형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비어 있는데 막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와 형세로서 이렇게 비어 있는데 베푼다. 그 소리와 형세로서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진 건 없는데 헛되이 목소리의 기세만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것처럼 비어있는데 막 베푸는 모습, 소리만 대단하게, 형세만 대단하게 이런 모습으로 공부해 주세요. 형설 지공 가겠습니다. 반딧불이 형자, 눈설자, 갈지 공공인데요. 여러분 반딧불이 형자가 원래는 여기 불화자가 2개나 들어가 있는데 하나 더 있었던 한자랑 결합한 거라고 해요. 등불입니다. 온통 불이네요. 근데 밑에 있는 요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벌레 충이거든요. 네, 우리 같이 했으면 이제 이거 익숙할 거예요.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반딧불이란 녀석은 정말 특이한 게 이 꽁무니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재미있게 형상화한 거예요. 이 곤충은 이 벌레는 말이야 불이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불을 막 뿜고 다녀 막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눈설 보시면 비유가 이렇게 있어서 저는 이게 이거 동글동글하게 뭉친 비가 뭉쳐진 눈인가? 이렇게 공부했었는데요.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빗자루의 모양, 비가 빗자루예요. 빗자루의 모양에서 이것만 가져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눈이 오면 빗자루를 가지고 막 쓰는. 그러고 보면 이게 눈이라고 생각할 때 뭔가로 막 이렇게 치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로? 네, 눈을 치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인데요. 여러분 왼쪽에 이게 장인공입니다. 장인공. 네. 그리고 요게 힘력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요.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도구에서 왔다고 해요. 막 힘을 가해서 뭔가 일을 막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뭐가 있었을까 옛날에 성을 쌓는다든지 둑을 쌓는다든지 나라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그때의 공로, 업적, 일을 막 해나가는 어떤 나라에서 하는 사업, 그때 이룩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공입니다. 공로나 업적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반딧불이와 눈의 공로다? 이게 뭐냐면 이게 고사에서 온 건데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동시대의 사람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니까 반딧불이를 잡아다가 밤에 공부하고 싶은데 등잔불을 켜자니 이 기름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반딧불이를 잡아다가 이렇게 밝혔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눈이 하얗잖아요. 달빛을 반사하는데 그것에 의지해서 공부했다. 그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룩해낸 일이다. 그 업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난을 이겨내면서 공을 이루었다. 이렇게요. 에이, 어떻게 눈빛에 눈에 반사된 그 달빛의 공부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절실한 마음으로 공부해서 뭔가를 이루었다. 절실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호가 호의입니다. 여우 호자, 거짓 가짜, 범 호자, 위험 위자입니다. 여러분, 여우 호자 왼쪽에 보시면 요게요. 요 한자가 바로 뭐냐면 개사슴록 변인데요. 네, 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개가 아까 그 처음에 말맞자 할 때 말맞자도 말이 서 있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개가 이렇게 귀엽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왠지 여기다 이렇게 손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을 주면 손 이렇게 하면 네. 네. 개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요 한자가 오이 과자가 이게 실렸는데 이 과자가 과하고 호하고 좀 비슷한가요? 이 소리를 따왔다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더 찾아보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영상을 찍으셨는데 이거가 이렇게 막혀 있는 모습이다. 좀 요약하자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그 밑에가 이렇게 사사로울 사자가 들어가 있지 않냐. 사사롭다. 자기의 개인의 이익만 취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동물인데 이 자기의 개인의 이익만 취하는 그런 모습, 여우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여우가 이 갯과의 포유류, 개의 그 과에 속하는 포유류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머릿속으로 딱 떠올리는데 이게 개니까. 근데 여우구나 이렇게. 근데 저는 자꾸 이게 사사로울 사자라고 하는데 전 자꾸 이렇게 웃는 것 같죠. 이렇게 여우가 웃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우 호자. 거짓 가짜는 사람 인자가 왼쪽에 서 있어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빌려주는 모양새를 본딴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빌려주기도 하고 여기 이제 손입니다. 이게 손이죠. 그래서 뭔가 물건을 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받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근데 사실은 빌려준다라는 거에서 온 건데 빌려주는 건 진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짜다 이런 의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따라오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거짓 가짜 그리고 범호 오늘 했던 거 생략하고요. 그리고 위험 위자인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밑에 여자가 있는데 요 위에는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좀 필수는 다 틀립니다 지금. 네 이렇게 네 이게 도끼날이 달린 고대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전에 창과자로 했으니까 무기를 연상하기는 어렵지 않을 텐데요. 아니 그럼 이게 뭐지? 의미가 분명치가 않은데 이게 이제 위험이 되었어요. 또는 시어머니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자가 무기 앞에서 벌벌 떠는 어떤 위험?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또 여자가 무기? 왜 시어머니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무기가 아니라 혹시 여자가 이 무기를 진 것 같은 위험을 가지는 그래서 한 집안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시어머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위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여우가 거짓으로 범의 위험을 빌리다 이런 뜻인데요. 여우가 거짓으로 범의 위험을 꾸미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하나의 스토리를 잠깐 들어주세요. 여우를 한 마리 제가 그려봅니다. 여우를 한 마리 빠르게 그려야 됩니다. 자 여우를 한 마리 그려봅니다. 여우입니다. 여우를 너무 착하게 그렸는데 여우 꼬리. 여우가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호랑이를 만나요. 호랑이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마침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다 이렇게 하면서 잡아먹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우가 꾀가 많잖아요.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짓 갑자기 이 여우가 겁먹은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몰랐니? 하느님이 오늘부터인가? 얼마 전부터 나를 왕이라고, 저처럼 이렇게 보복하면 안 돼요. 하느님이 오늘부터 나한테 왕하라 그랬거든. 너 더 이상 동물의 그 왕이 아니야. 네가 왕이 아니고 나야 나. 이렇게 말하니까 호랑이가 응? 하면서 못 믿죠. 못 믿겠으면 따라와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둘이 이제 걷기 시작해요. 엉뚱한 특이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만난 동물이 누구냐면 두구두구두구 토끼입니다. 토끼는 얼른 도망갑니다. 저게 뭐야? 도망가요. 근데 뒤에서 바라볼 때 이 호랑이가 바라볼 때는 아니 그 여우가 토끼보다 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곰입니다. 곰이 보다가 슬금슬금 도망을 가요. 호랑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죠. 정말 여우가 동물의 왕인가 보다 해서 사과를 하고 가버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토끼나 곰이 왜 도망치는지 아시겠죠? 뒤에 있는 호랑이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우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남의 위세를 빌려서 남의 권세를 빌려서 막 잘난 척하고 떵떵거리고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야, 너 내 친구의 아빠의 형이 누군 줄 알아? 막 이런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려서 떵떵거리고 돌아다녔던 그것처럼 사람도 다른 사람의 그런 권세를 내세워 위세를 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호연지기 가 볼게요. 넓을 호, 그럴련, 갈지, 기운기입니다. 넓을 호자 왼쪽에 물이 있어요. 네, 물이 넓은 거고요. 오른쪽은 사실 알릴 고자인데 여기서 이런 의미 상관없이 고, 호 이렇게 소리만 가지고 온 겁니다. 호수 좋아하시나요? 호수, 넓을 호, 물수입니다. 그리고 그럴련인데요. 이 그럴련이 제가 이제 20대 때 학원에서 한자 수업을 했었어요. 시험 기간 때 한자를 챙겨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이거 어원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상상하면 재밌는 것만은 아닌데 이게 여러분 육달월자 고기 육의 모습을 본딴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개견입니다. 개. 고기네요. 밑에 땅땅땅땅 이거 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고기를 불에다가 굽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 당시 제가 찾은 사전에서 개고기를 불에 익혀 먹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자연을 수업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알려주면서 자연은 스스로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런 거예요. 꽃이 피어라. 이렇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요. 네, 그럴연입니다. 네. 넓고 그런 어떤 기운을 말하는 게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는 기르셔야 돼요. 넓은 바다 앞에 서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엄청나게 넓은 그 공간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 큰 어떤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호연지기입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기운기자는요. 기운기자는 이게 좀 재밌는 한자인 게 여기 밑에 보면은 요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요게 쌀미자입니다. 쌀미. 그리고 여기 위에는 요게요. 이거 자체가 일단 기운을 의미한다고 해요. 기운. 근데 이게 이렇게 합쳐져서 밥을 할 때 쌀을 지금 막 밥을 안 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밥을 할 때 수증기가 막 올라가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해요. 어쨌든 기운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그것을 기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설악산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올라갔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그런 기운. 그래서 여러분도 이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넓고도 큰 원기, 그런 기운. 이렇게 맹자는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얻으려면 호연지기를 길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도시에 사시는 친구분들은요. 그 도시, 빌딩 숲을 이따금씩 벗어나셔서 호연지기를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활용점정 해볼게요. 그림화, 용용, 점점, 눈동자 정인데요. 여러분 그림 화자 위에 보시면 요 한자 요거 네 붓율자인데요. 밑에 있는 요거는 밭전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붓으로 그림을 막 그리고 있어요. 그림 화자입니다. 그리고 용용 오늘 했던 거니까 생략하고요. 점점인데요. 이 점점 왼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거물 흑자입니다. 검다.
그리고 요게 원래는 요게요. 그 점치다 점자인데요. 근데 이게 예전에 불을 붙일 때도 요걸 썼대요. 그래서 이게 불 붙이는 도구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가 검은 점을 탁 찍는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동자 점자 보시면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풀을 정 이렇게 소리로만 가져온 거고요. 왼쪽에 있는 눈 목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용의 그림을 그렸어요. 용의 그림을 그렸는데 용의 그림에 눈동자에 점을 딱 찍는 거예요. 용을 멋있게 다 그렸어요. 용인가요? 네, 뭐죠? 네, 용입니다. 네, 그만할게요. 네, 여기에 마지막 할래 점을 탁 부리부리한 눈을 탁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부분을 완성할 때,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을 딱 찍어서 완성할 때 활용점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갑니다. 희로애락입니다. 기쁠 희자. 위에 보시면 이런 한자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 악기 이름 주자입니다. 악기 이름. 이게 지지대가 있어서 그 위에 지지대 위에 올려놓은 악기라고 해요. 그래서 음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또는 그 악기가 이제 북이니까. 그리고 이 밑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북을 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쁠 희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쁘잖아요. 이게 너무 기쁘면은 요거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네,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성낼 노자인데요. 이게 마음 심자가 밑에 들어가 있으면 감정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자잖아요. 그런데 요게 바로 요 한자가 뭐냐면 종 노자입니다. 종입니다. 종이 뭐냐? 노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손인데요. 손으로 여자를 잡은 그런 모습을 본딴 거라고 해요. 뭔가 갑자기 좀 슬퍼지죠.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 노예 역사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손으로 여자를 잡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노예에게 화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슬프냐면 얼마 전에 세계사 출입안을 읽었는데 강추입니다. 네, 강추. 여기에 이 배가 있는데 배에 정말 무슨 물건도 아니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배 바닥에 다 눕혀놨어요. 이게 노예입니다. 이렇게 노예를 운반했다고 해요. 아니 무슨 사람을 이렇게 최대한 많이 실으려고 이렇게. 네, 어쨌든 그 노예를 혼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성내는 화내는 모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슬플 애자를 보시면 여기 오드자가 들어가 있고요. 오드자가 들어가 있고 입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어떤 옷이냐면 그 상주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주가 입은 그런 옷의 모양을 본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여기 이제 입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좀 슬퍼하면서 곡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아이고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질길락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질길락자는 악기의 모양을 역시 악기를 받치는 받침대에 악기를 올려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다, 악기다, 음악이다, 음악을 들으면 즐겁다, 음악을 들으면 즐겁다 이렇게 해서 질길락자가 된 겁니다. 그럼 해볼게요. 기쁜 감정과 화내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과 슬픈 감정과 그리고 애수란 말이 있잖아요. 슬픈 감정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의 온갖 감정을 가리키는 게 희로애락입니다. 여러분 다음 가볼게요. 호사다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파이팅! 네, 끝까지. 조을호, 일사, 마늘따, 마기마인데요. 여러분 조을호 보시면 여자와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와 남자가 서로 호감 좋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거라 보기도 하는데 사실 원래 뜻은 여자가 아이를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서 왔다고 해요.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 따뜻한 그 좋아하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일사인데요. 이게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인데 이게 어원이 되게 재밌는 게 요렇게 이 생긴 모양을 좀 볼게요. 요렇게 생긴 한자였다고요.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되게 비슷하죠. 요게 손이에요, 손. 손으로 뭔가를 그러면 이거를 손으로 쥐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전에 그 주술 도구로서 재를 지내거나 또는 점을 치는 그런 도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런 관직이 있었잖아요.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관직을 사관이라고 했는데요. 역사를 기록하는 그 사관 말고 제사를 주관하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하나의 일인 거예요.
네, 일. 그래서 어떤 일에서 온 거고 마늘 따자는 요게 사실은 전역석자이지만 이 경우는 이제 고기 육자라고 해서 고기를 쌓아 놓은 게 많다. 고기를 쌓아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기맞자인데요. 마기맞자 위쪽에 있는 요 한자는 사실은 삼맞자인데요. 삼. 이 뽕나무과의 한해살이 풀입니다. 요거를 엮어서 이제 배옷을 만들었죠.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라는 소리만 본딴 거니까 요 삼마는 잠깐 잊어주시고요. 밑에 있는 거 우리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요 밑에 있는 한자가 이거 뭐냐면요. 뭔가 이상하게 생겼죠. 귀신 귀자입니다. 그래서 귀신, 마귀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딴 거래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귀, 마귀마 이렇게 그럼 해석해 봅니다. 좋은 일에는 마는 마귀가 있다? 마가 많다? 이런 의미인데요. 좋은 일에는 마가 많다? 마가 낀다, 마가 많다 이런 말 하는데 마가 낀다, 마가 많다라는 말은 방해하는 귀신, 마귀가 있다. 이런 의미로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른다. 좋은 일이 실현되려면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 이렇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데 연이어서 불행한 일이 닥칠 때 쓰는 말입니다. 좋은 일 혼자 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혹시 일어나도 좀 방심하지 말라. 나 잘 나가. 나 좋은 일만 있어. 이렇게는 하지 말고 늘 인생을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복에는 화가 따른다. 근데 바꿔 말하면 그게 좋은 일이라는 뜻이니까 네,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호사다마의 반대로 여겨지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전화위복입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다라는 뜻이죠. 이 경우는 화가 먼저 오고 복이 그 다음에 오죠. 그리고 호사다마나 전화위복 같은 한자들을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옹지마 했던 한자들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전화위복 호사다마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글귀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작은 새가 어느 나뭇가지에 앉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나뭇가지를 상황이라고 할게요. 새를 여러분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새가 내려앉듯이 처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에 어떤 상황이 올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여전히 나일 것이다 라는 것에 안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공부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